네, 지금부터는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하셨으니까요. 네, 증시 얘기부터 좀 잠깐 여쭤볼까요? 좋습니다. 예, 계속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뚫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우리나라만 오르는 예. 건 아니고요. 예. 전 세계 증시가 상승 추세이기 예.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때 한국이 좀 소외되었죠. 소외돼 예. 왔는데 예. 이제 같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예. 거죠. 그 같이 오르는 거 동반 상승한다는 그 트리거는 예. 이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또 주식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정책 변화 뭐 상법 개정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뭐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예. 이 속도 비행기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상법의 개정 속도라든지 예.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은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속도감과 방향성이 다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단기적으로 예. 뭐 양도세라든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뭐 오늘 예. 기자회견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의지는 뭐 예.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뭐 법률 개정 그런 네. 속도도 빠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방향은 왜냐하면 약간 뭐가 시장은 예. 혹은 투자자들은 예. 이제 그 한국 주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믿지 못하는 예. 불신이 사실은 있거든요. 있죠. 예. 그걸 깨기가 조금 시간이 네. 걸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예. 한국의 주식을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그렇습니까, 많아지고 보시기에? 있습니다. 예. 예. 5천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제가 가능성 여부죠. 뭐. 예, 제가 주식을 예. 뭐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일부 여의도에서는 예.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 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어떤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이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지면 그만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일단 저평가가 어쨌든 주가를 판단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PBR 이제는 모두 다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예. 예. PBR이 1배 정도 수준이어서 예. 뭐 일본은 니케이 225 지수가 2배 정도 되니까 예. 50% 정도 싸다. 예. 이제 그런데 그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 변화 예. 그리고 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예.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이 좋아지고 예.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업이 좋아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예. 뭐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평가가 해소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여기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평가만 제대로 받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예. 생겨났고 예. 지금도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재평가 내지 평가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 평가만 받아도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밝혔지만 이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금융으로 돌려야 된다. 네. 이런 분명한 어떤 정책 방향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이 정도 속도와 방향이면? 일단 주식 시장의 네.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요. 네. 부동산의 변화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요. 특히 정책의 속도가요. 예. 그러니까 627 때문에 속도감을 좀 냈는데 예.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속도도 빨라지고 예.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화 속도도 빨라져야 이게 균형감 있이 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의 변화 속도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예. 게 판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음.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대통령 그 발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인식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가격이 올라야 정책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좀 가져요. 뭐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부양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평가를 해소되는데 저평가 해소되는 게 먼저 돼야 정책을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주가를 예를 들어서 정책을 상법을 개정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히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후행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보유세 막 올리고 막 세금하고 투기 수요, 투자 수요 억제하고 이렇게 후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는 이걸 탈피해야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뭔가요, 보시기에?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이 정책을 만드는 실무진의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사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주식 시장처럼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과거처럼 그냥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전문가 한 분이요. 그 한국의 어떤 모피아, 이 어떤 경제 관료들을 비판하면서요.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으로 이 투자가 이동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에 훨씬 더 어떤 의식이 고착화돼 있고 또 본인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금융 투자로 물꼬가 가서 얻을 이득보다 많다. 뭐 이런 분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도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한 주택으로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이루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건 일단 사실이고 그분들이 그런 자기의 자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야 역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준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을 다루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 그렇게 정책 담당자들은 가려서 뽑아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 관료들을 다 보면 강남의 아파트에서 뭐 갈아타게 하고 재건축 투자해서 부를 이루신 분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가려는 거죠. 저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안 쓸 것이다. 맞습니다. 그거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면 분명히 집값을 하향 편준화 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줘야지 국민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믿음이나 신뢰를 그런 데서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식시장 얘기할 때 자 주가 부양해야죠.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해서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식 한 주도 없고 아파트만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가야 되지 않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부동산에도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어떤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요. 부동산 시장은 급등도 안 되지만 급락도 안 된다.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가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 지점에서도 이제는 저는 조금 저희 생각해볼 지점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해요. 근데 안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중산층이나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뜨리는 게 안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안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관성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성을 잡으려면 떨어지는 방향에 강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만약 이거 과격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것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예. 이렇게 돼야죠. 예.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뭘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책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미 내놨는데 이 정책 중에 미흡한 부분이 뭔가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예. 일단 저는 시장의 변화가 되기 전에 예. 즉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예.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먼저 도입돼야 될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전세대출 예. DSR 규제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예. 일단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규모를 좀 줄이긴 했잖아요, 이번에. 더 줄여야죠. 아, 그래요. 네, 더 줄여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서울의 재건축 때문에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예.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니까 예. 재건축 단지들이 집값이 오르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고 공정한 시장이기도 해요. 예. 용적률을 공공자산이 용적률을 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주택자인데 예. 거주하지 않는 사람 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예. 이제 정책이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1주택자면 그냥 선하다고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투자나 1주택자로 투자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장에 예.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예.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최근에 갈아타기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갈아타기 하는 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 먼저 발표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제가 언뜻 드는 의문은 전세 대출을 조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면 네. 전세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 세입자들이 고통받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전세가 왜 없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재고 자산은 재고 주택은 똑같아요. 예. 거기서 예. 거기서 뭐 어떤 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수는 똑같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예. 전세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면 네. 기존에 있던 전세자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예. 1주택자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간단 예. 말이죠. 예. 그럼 내보내죠. 그러면 그 이사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 집은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산수거든요. 예. 이 산수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 왜곡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아, 예. 그러면 전세 들어갈 분이 대출 너무 죄면은요. 네. 서민들 전세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게 되게 예. 어려운 문제인데 예.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전세 대출을 많이 하면서 그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가서 집값을 올리고 예. 그게 또 전세 가격을 상승시켰거든요. 악순환이 있는데 그 악순환 저는 이걸 예. 바닷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목마른 사람들한테 계속 바닷물을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짜니까 또 물 먹고 또 물 먹고 이런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최근 전세 대출이요 거의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이 자금이 다 누군가의 갭 투자로 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예. 근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 그 비난의 용기.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처음에 욕먹어도 좋다. 예. 마지막에 칭찬받겠다. 네. 사실 부동산 정책도 그런 용기를 네. 가져야 되거든요. 처음에 좀 조여주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살짝 그 시작할 땐 고통스러워도 그렇죠. 전체 어떤 전세값이 내려가고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짜 서민과 중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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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주도해서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과거에 없던 혁신적인 방안이고요. 예.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이 해야 주택 공급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예. 민간에 맡기니까 예. 공급이 안 됐어요. 예. 왜? 민간은 돈을 벌려고 공급을 하죠. 예. 그러니까 자꾸 미루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니까 공급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가, 즉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네.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가 부족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예. 그러면 공공이 해야죠.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큰 거죠. 예. 그런데 예. 실행력이 있냐는 거예요. 예.
과연 LH가 LH의 능력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인력이라든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LH의 혁신을 만들어야 돼요. 예. 개혁과 혁신은 다릅니다. 예. 지금 LH 개혁위원회가 생겼는데 네. 이건 뭐냐면 기존 틀 안에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리폼이 아니고 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LH를 대규모로 혁신해야 되고 저는 장기적으로 상장하는 목표로 예. 혁신을 만들어라. 아. 예. 예. 근데 지금 LH 개혁위원회 같은 곳을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예. 아니면 교수님들 예. 모여서 개혁 얘기를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아니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업처럼요. 예. 기업은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예. 혁신이라고 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 개혁, 예. 뭐 경제 개혁 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개혁은 기존 틀 안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예. 틀을 깨야 됩니다. 예. 근데 기존의 이런 논의라든가 예. 이런 방안으로는 틀을 깰 수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LH에 예. 혁신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기업가 출신을 고용한다든지 예. 마치 AI를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LH가 지금 가장 능력이 안 되는 건 뭔가요? 보시기에 맡겨놓으면. 인력입니다. 예. 경험과 인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매니지먼트의 능력 예. 이런 예. 것들이 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부동산 정책 중에 끄떡일 만한 정책을 몇 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택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뭐 변화기긴 한데 일단 급등하는 그런 시장을 진정시킨 상황입니다. 예, 진정은 됐군요. 그렇죠. 예. 진정 상황에서 예. 다시 이제 일종의 관망인가요 지금? 예. 예.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든가 예. 이제 뭐 물가라든가 예. 아니면 금리라든가 이걸 보고 이제 움직일 텐데 예. 사실 큰 방향성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네. 뭐냐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예.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될 겁니다. 예. 그냥 두면요 예.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유동성 상황 때문에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인데 계속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이 시장에 안 들어가게. 그러면 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럼 불가피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국민성장펀드도 150조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다 유동성이거든요. 예.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지 않게 선제적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제를 얘기하는 예. 거고 그래야 한국의 경제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후행적인 정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예. 다시 한번 아까 예. 그 부분 선제 정책 중에 지금 뭐 오늘도 공급 대책도 내놨고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지금 딱 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전세대출 규제. 규제 더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거에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DSR을 적용해서 예. 특히 전세대출을 요즘에 누가 받냐면 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요. 예.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또 사고 이렇거든요. 갭 투자에 이용하려고 그렇죠. 예. 그런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아까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세금을 얘기해야 돼요. 세금은 얘기 안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뉘앙스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뉘앙스는 바뀝니까 보시기에? 네. 예. 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 처음에 네. 세금 가지고 해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후보 시절에 예. 공약에서 예. 일종의 공약은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예. 그래서 6.27 대책 이후 평가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맛보기였다. 예. 그건 뭐냐면 세금에 대한 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세금의 시기를 네. 언제 쓰냐는 거죠. 예. 가격이 막 오를 때 과연 쓸 거냐 예. 아니면 미리 쓸 거냐. 전 미리 쓰자. 미리 네. 어떤 세금을 가장 먼저 써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양도세도 있고 예. 보유세도 예.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어떤 주장도 강하지 않습니까? 전 보유세. 예. 네. 보유세를 강화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예. 세제 혜택 대표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없앤다. 예. 이거가 굉장히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소득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비싼 지역엔 살지 말라.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보유세 말입니다. 보유세를 내야 예. 되니까. 예. 아니요. 지금 갖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갖고 있다면 예. 부담할 능력을 고려하라는 거죠.